자,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최근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에게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 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신고가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두산로보틱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두산로보틱스는 결코 실적주가 아니죠. 실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게 맞지만 실적이 좋아서 올랐던 적도 없고요.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던 적도 없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소식이 올랐었죠. 로봇주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죠. 앞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당장에 두산로보틱스가 매출이 터져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앞으로도 두산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만들 때에는 당장의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적인 부분이 아니라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 스토리에 두산로보틱스의 상승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규 상장 당시의 고점, 실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신규 상장 당시에 신규 상장 기대감으로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었던 고점 역시도 두산밥켓과의 합병 시너지, 합병으로 얻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했던 것이지 두산로보틱스 자체의 제품 자체의 매출을 통한 턴어라운드가 아니었다.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에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었죠. 역시나 실적과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또 전고점의 매물대를 소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아니라 뭐였나요? 로봇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부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건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주식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맞는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두산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두산로보틱스 자체의 경쟁력이 아닌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이 언제쯤이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냐, 그거예요. 근데 저는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2026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2026년도 현 시점이 두산로보틱스의 최저점이 될 수 있고요. 2027년도에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30만원, 50만원 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만큼 오늘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저는 특히나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이 국민 주식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국민 주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좋아요 누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산로보틱스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할 수 있겠죠. 우리 주가 방어와 우리 주가 상승에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천하장사 만만세, 두산로보틱스 만만세, 급등장사 만만세, 좋아요 만만세 외치면서 좋아요를 꼭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장 스토리,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의 돈이,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바로 제조업입니다. 정확히는 AI와 로봇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제조업과 AI 로봇에 집중을 하는 걸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는 열심히 영상을 집중해야 아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믿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공부하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보면서 야, 이거 또 빠졌네, 나 또 물렸네, 나 또다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드실 거예요.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끌어 드릴 겁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인사이트와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바로 미국의 패권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전 세계 모든 자본들이 제조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이 쇠퇴를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그게 성장하는 시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영국이 지니고 있던 패권이 미국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중국의 제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도 정신을 차린 겁니다.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제조업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이 말하는 게 뭡니까? 조선, 원전, 반도체, 뭐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첨단 제조 시설은 국가 전략적인 이런 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서울 정도로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AI 로봇에 다 제조업을 위한 거예요. 그럼 다음 패권의 격전지인 산업은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계 패권이 다툴 때 우리 로봇이 선택받은 거 뭔가 좋아하는 보이는데 정말로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크게 올라갈까?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가 있죠. 반도체가 있죠. 원전이 있죠. 조선이 있죠. 맞나요? 지금까지 큰 시세를 그렸던 섹터들을 보세요. AI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그 산업의 현장에서 대장주가 나오고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빅사이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로봇은 나오지 않았죠.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성장과 제조업의 부활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인건비는 너무 비싸거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로봇으로 선택을 받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2026년도부터는 이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중요한 정책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책으로 인해서 로봇주가 성장하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로봇주가 성장하는 시나리오가 열렸을 땐 맞아요. 드디어 두산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호재들이 반영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장주 스토리입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성장의 가능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눈앞에서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당장 급락했다라고 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 기회를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작년 4월달, 5월달, 7월달일 때 이 주식 누가 쳐다나 봤습니까? 이 주식이 정말 놀라운 건 뭐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가고 그죠? 4만 원, 5만 원까지 갔다가 13만 원까지 올랐던 상황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4만 원에서 5만 원 할 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13만 원을 갔죠. 13만 원을 갔던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엔비디아랑 뭐 한대요. 로봇이 좋아 보인대요. 그것만으로 지금 4만 원에서 5만 원 하던 주가가 13만 원을 가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했어요.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이 주포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고 한 차례 급등을 보이며 전고점을 소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상승 추세 보이시죠? 기존의 상승 추세가 지지가 안 되고 약간 밀렸지만 역회된 숄더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갈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역회쇼를 만들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패턴 바라보면서 중요한 수급들을 챙겨가면서 여러분께 대응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우리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보고 있다면 두산로보틱스 파이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 연락처로 두산로보틱스라고 남기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들이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이제는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세력이 누구이고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를 운전하는 세력이 어떻게 물량을 담아가는지 그 흐름들을 말씀드려 볼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남기셔야겠죠. 그리고 기회는 찰나의 순간 지나쳐갑니다.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남기면 두산로보틱스 남기면 제가 도착하는 기준과 타이밍 여러분께 공유 드릴 거니까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